오늘은 양쪽 눈꺼풀 염증으로 7년 동안 고생하셨던 53세 윤영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윤영님은 키 167cm에 몸무게 62kg이신 체형도 얼굴도 이쁜 미인형이세요. 결혼 후엔 쭉 가정주부로 꿈에 그리던 현모양처럼 또 교회 봉사로 나름 바쁘게 사시고 계시고요. 하지만 이렇게 완벽한 윤영님에게도 남에게 말 못할 지병이 하나 있는데 그건 3, 4년 전부터 시작된 채머리 떨림이에요. 채머리 떨림은 가만히 있으려 해도 채를 치듯 고개가 자꾸 흔들리는 증상을 말해요. 병원에 가면 두전증이라 부르는데 주로 근육 이완제나 신경 차단제, 때론 신경 안정제나 부교감 신경을 억제하는 약들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치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윤영님도 그런 약들과 함께 신경을 차단하는 보톡스 시술도 함께 받고 계시고요. 하지만 지금 윤영님에게 가장 불편한 건 7년 이상 된 눈꺼풀 염증이에요. 그것도 최근 생리가 불규칙해지면서 이제는 약을 발라도 바로 좋아지질 않고 눈꺼풀이 점점 빨갛게 부어오르며 가려워 자주 긁게 되고 이게 점점 각질화되고 두꺼워져 갔죠. 게다가 최근 뒷목 보톡스를 맞은 후부턴 목 옆으로 동전만한 크기의 염증이 새로 올라와 점차 커져가는 느낌이고요. 평소 윤영님은 눈꺼풀 염증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왜 스테로이드 연고를 며칠 바르면 피부가 바로 원래대로 돌아갔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3년 전부턴 스테로이드를 사용하는 횟수가 현저히 늘어났고 이게 갱년기로 인해 그리고 보톡스 치료를 받으면서 목으로까지 번져가는 듯하니 갑자기 겁이 덜컥 나셨죠. 그래서 가까운 친구의 소개로 저에게까지 오시게 되었던 거고요. 참고로 윤영님은 몸에 다른 이상은 별로 없으세요. 소화도 가끔 안 되지만 그럭저럭이고 대변도 보통, 수면도 소변 때문에 한번 깨면 잘 못 잘 때도 있지만 그래도 4시간 이상은 푹 자는 편이고요. 하지만 채머리 떨림 때문인지 뒷목과 어깨가 자주 긴장되고 결리며 머리가 좀 무겁고 아프거나 어지러움은 자주 오는 편이에요. 하지만 이것 빼고는 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같은 그 흔한 대사성 질환은 하나도 없으세요. 참 윤영님은 마음이 여리고 상처를 쉽게 받는 스타일인데 남편이 고집이 세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 결혼 후부터 가슴이 쉽게 두근두근거리고 불안한 증상이 있으시대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윤영님의 눈꺼풀 염증이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가고 이게 낫질 않고 심해져 가는지 짐작해 보실 수 있으세요? 참고로 윤영님의 맥박은 오른쪽은 1분에 66번으로 아주 약하게 느껴지고 왼쪽 맥박은 75 정도로 아주 약하면서도 긴장감이 느껴져요. 이 말은 타고나길 심장의 기운이 허약하게 타고난 사람이 체력에 비해 과로하고 마음을 긴장하며 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 맥박의 상태만 보아도 윤영님이 삶을 얼마나 버티듯 살고 있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지 그리고 눈꺼풀 염증이나 채머리 떨림이 도대체 왜 발생되고 계속 진행되는지 어느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죠. 왜 심장의 온기가 허약한 사람은 혈액순환도 아주 느리고 약하여 말단 세포까지 산소도 영양분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순환과 혈액순환이 현저히 약한 상태로 오랜 동안 세월이 흐르면 인체의 모든 세포는 약해지게 되고 뇌세포나 피부세포 또한 현저히 약해지고 탄력이 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체력까지 약해져 조금만 피곤해도 허혈이 아지랭이처럼 위로 오르고 잦은 긴장과 불안으로 말단까지 혈액이 더 안 가게 되면 어느 순간 뇌세포까지 마르고 위축되어 머리를 흔드는 채머리 떨림이나 파킨슨병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고 눈꺼풀이나 다른 피부세포 또한 햇빛과 물이 말라 잎사귀의 색이 변하고 말라버리듯 인체의 온기와 혈액 공급이 부족해져 그렇게 말라가고 쉽게 염증화되어 잘 낫질 않게 되겠죠. 그럼 우리 윤영님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실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인체의 기순환과 혈액순환이 활발하게 작동되게 하는 것 그리고 체력이 약해져 조금만 힘들어도 아지랭이 같은 허혈이 올라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니 아지랭이 같은 허혈을 내려주는 약초들과 체력을 올려주는 약초들이 함께 필요하다는 건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물론 한 달 정도는 약효가 눈꺼풀로 잘 올라가도록 체력을 올려주는 약초들은 나중에 서서히 용량을 올려주고요. 그럼 채머리 흔드는 증상도 이렇게 약을 쓰면 좋아지냐고요? 사실 채머리 떨림은 뇌 세포가 말라가고 뇌 신경세포가 위축된 걸로 보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완전히 낫게 한다는 개념보단 진행 속도를 늦추고 증상을 완화해주는 정도로 도움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야 옳지요. 다만 양약치료와 다른 점은 증상을 덜하게 하는 방식이 신경을 차단하거나 근육을 이완하는 방식이 아닌 뇌세포와 신경세포를 자양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근육과 뇌신경을 강화해주는 방법을 쓰는 것이다 라면 비교가 쉬울까요? 어찌되었든 우리 이윤영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한약을 7일분씩 5번 정도 드신 후 눈꺼풀 염증은 정말 말끔히 나으셨어요. 이후 3년이 지난 후 다시 눈꺼풀 염증이 시작되는 듯하여 한약을 10일 정도 더 드셨고, 이후 2년이 다시 지나 눈꺼풀 염증이 또 시작되어 한약을 다시 지어 드셨고요. 한약을 먹어도 완전히 낫질 않고 이렇게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실 테지요. 물론 일반적인 경우라면 당연히 처음에 제대로 치료했다면 재발은 거의 안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윤영님은 이미 뇌세포가 위축될 정도로 심장이 약하고 혈액순환이 약하여 한약으로는 이를 정상화시키는데 한계가 있어요. 따라서 윤영님에겐 한약을 오래 쓴다 하더라도 윤영님의 심장이 완전히 건강해지지 않는 한 눈꺼풀 염증이 재발되는 건 완전히는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맞는 말이죠. 하지만 보통의 눈꺼풀 염증은 그렇게 어려운 치료가 아니니 오늘 윤영님의 이야기는 이렇게 어려운 치료도 있다 하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눈꺼풀 염증이 오래도록 낫질 않아 이젠 제대로 된 치료로 완전히 치료해보고 싶은 분들께 희망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